네가 직접 배를 띄워라. 네가 직접 컨테이너를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레 콘솔리데이션의 윤미라고 하고요. 직책은 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콘솔리데이터라는 업무인데요. 조그마한 짐들을 모아서 저희가 각국의 해외로 보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화물이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선적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소량의 화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컨테이너제로 각국으로 보내드리고 각국의 수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다 메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솔리데이터의 업무가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화물들이 제때 다 들어왔는지, 그날 오전에 만약에 클로징인 화물들이나 서류들이 있으면 그런 업무들을 챙기고요. 콘솔을 짜는 오퍼레이터랑 이제 서류 업무를 하는 다큐먼트 직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부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하주 케어들이 주 업무다 보니까 오후에는 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최대한 외근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외근을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오후에도 똑같이 이메일 작업의 주 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시다시피 소량의 화물들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워딩의 영업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포워딩을 영업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을 한 건 중국어를 전공을 했었고, 대학 선배들로부터 무역학과를 부전공으로 들어가라 라는 권유를 받게 됐고, 그 수업을 들을 때 하나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 과목을 접하다 보니까 포워딩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사실은 중국어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워딩 업무를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취업을 한 게 조그만한 포워딩 회사였어요. 아쉽게도 회사 재정이 좀 안 좋아져서 회사가 조금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이왕이면 새로운 업무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콘솔사를 지원하게 됐고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됐어요. 콘솔을 짠다는 게 이제 고객들이 주신 짐의 사이즈를 보고 2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갈지 4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갈지, 또 어떤 화물은 들어가고 어떤 화물은 안 들어가고 이런 거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업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이 공간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놓고 잘 짜고 있어요. 컨테이너의 폭, 길이, 거기에 맞는 짐이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트리스처럼 그렇게 짜게 되고, 그림으로 그려서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고로 막상 내려보내면 창고에서는 이제 리셋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높이가 너무 높은 거는 위로 올릴 수가 없다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만약에 상자들을 모아서 팔레트 작업을 하는 화물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고객의 컨펌을 받고 비닐을 뜯어서 상자로 선적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사이즈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들을 고려를 하기도 하죠. 포워딩은 사실은 한국인들이랑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각국의 파트너들이랑 교류가 있어야 돼서 이런 화물들을 이 컨테이너에 넣어서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너희가 이거를 잘 처리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사와 교류를 하는 내용들이 다 영어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유선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이 회사를 와서 영어 장문학원을 다녔어요. 사실은 퇴근을 하고. 근데 그 학원을 다녔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외국과 메일로 교신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필수사항은 영어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직원분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거는 수입까지 진행을 했을 때였는데 이 화물을 고객분이 직접 찾아가신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거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메일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잘못 인지를 한 거예요. 이 화물은 다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 화물이 창고 화물이 보관료가 나오는 화물인데 메일을 잘못 인지를 해서 화물을 계속 창고에 두게 된 상황이었어요. 제 기억에 한 5일 정도 됐어요. 보관료라는 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이제 화물 볼륨이라던가 중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지만 그 화물의 물품 대금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가 좀 비싼 화물이었어요. 실수로 인해서 회사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메일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 못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메일을 정리하는 노하우가 제가 챙겨야 되는 메일들은 우선은 가지고 있어요. 메일이 좀 많아지더라도 처리한 것들만 각각의 이제 폴더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메일들은 받은 편지함에 그대로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엑셀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뭐 수입건들 같은 경우는 도착일이 계속 바뀌고 사실은 수출건도 요즘 배 운항하는 스케줄들이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요. 뭐 저희가 수출 나가는 것들 중에 인코텀즈가 이제 딜리버리까지 해드리는 DAP나 DDP라는 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착일까지 저희가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 진행 건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언젠가 도착하겠지 이러겠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화물이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각각 개인적인 각각 그 회사만의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중간에 알려드리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우선은 고객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해상 같은 진행의 경우는 배 한 대를 운항하는 건 한 개의 선사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선사들이 그 배에 스페이스를 나눠서 이제 공동적으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선사만의 사정이 있어서 배들이 제 시간에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비행기들이 다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길이 있잖아요.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배들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화주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수출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다 저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맨날 이런 말씀 하시는 화주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가 직접 네가 직접 배를 띄워라. 네가 직접 컨테이너를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속상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조금 힘든 점은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밤에 막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제 업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도 고려해서 업무 시간에 일을 하고 내일 오전에 안내를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급하다고 막 밤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조금 좋지 못하게 응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있어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콘솔사들이 사실은 업무량이 많아요. 야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집에서 가족들의 불만이 좀 있었어요. 무역회사 쪽으로 이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왜냐면 저희는 어디서든 을의 입장이에요. 고객들한테도 을, 선사한테도 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좀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그 무역회사에 가서 너도 그렇게 직접 바이어랑 컨택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여기에서 늘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여기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직도 새로운 일이 터져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정말 옛날 일이지만 바다에서 해적을 만난다던가 배에서 불이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출항을 앞두고 선원이 코로나 걸려서 배가 못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 때 사실은 저한테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다른 업종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도 싶고, 여기에서 한 15년, 16년을 일했는데 다른 업종에 가서 제가 또 새롭게 적응을 하고 하기에는 사실은 겁나는 부분도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포워딩 업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시간 구분 없이 무조건, 그리고 시차 상관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됐지만, 요즘 주로 일하는 연령층이 젊어지다 보니 그 친구들의 스타일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 회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본인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 워라밸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포워딩보다 콘솔사가 연봉이 더 높은 거는 알고 있어요. 연봉 수준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사회 초년생들이 왔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당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 포워딩들의 이제 상위권 정도랑은 좀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제 수입, 수출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막힘없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물류 쪽으로는 누군가가 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여자분들이 일하기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은 들고, 뭐 직업에 남녀 구분이 있겠냐마는 이 업무가 결국엔 서비스업이에요. 뭐 친절하신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많지만 조금 더 고객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좀 대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것들이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 들어서 다른 회사들 보면 이런 업무 직원들이 남자분들도 많이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